안녕하세요. 저 불꽃 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의 시범 강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강사를 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약간 지금 원장 말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약간 지점장 같은 원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퇴사를 하고 이제 약간 파트로 이제 강사를 하고 댕겼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이 막 두세 군데를 한 번에 이제 약간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뭐 월, 목 나가고 어떤 학원은 수요일만 나가고 어떤 학원은 토요일만 나가고 이렇게 약간 파트로 이제 일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약간 강의를 잘하면은 약간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과는 아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약간 내가 수업력이 좋아지고 내가 수업력을 이제 약간 전국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스타 강사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수업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수업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 인강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이제 거기서 1타나 2타 강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뭐 따라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약간 그런 쇼맨십 이런 것도 키우기 위해서 시범 강의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학원에 일단 제가 파트로 일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 파트로 월화수목금토를 일하는데 만약에 수요일이 비었어요. 수요일 반이 파토가 났든 뭐 수요일 반 애들이 다 어디로 옮겼든 다른 시간을 옮겼든 해가지고 수요일이 비었어요. 그럼 수요일을 또 채워넣기 위해서 학원에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날은 제가 의정부에 갈 수도 있고 제가 강남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용인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죠. 그러면 이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형식이 이제 시범 강의,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간만 붕 뜨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져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고, 시간이 이제 붕 떠 있을 때는 이 시간은 시범 강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강사가 되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큰 학원에 들어가서 매번 이렇게 약간 무슨 강사들 시험 보기도 하고 강사들 강의 평가하고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원들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원장님이 피드백을 준다는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원장님밖에 못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학원을 체험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강사할 때 이 원장님이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고 이 운영 노하우 같은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잠깐 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그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은 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히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범 강의를 제가 한 50회 넘게는 한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이제 원장님들은 놀라세요. 왜냐면 그 시범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평가받는 게 좀 두렵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원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못했겠죠. 제가 뭐 경력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월급을 좀 짜게 주기 위해서 처음에 좀 약간 독서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독서를 하실 때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았어요. 저는 상처를 절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력에 대해서 약간 상처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는 거에 대해.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원장하고 지점장 같은 원장하고 있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저한테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를 왜 내가 뭐 이렇게 뭐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이상의 약간 비난을 솔직히 들을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웬만큼 학원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강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강 그 약간 어떤 시강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또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료 원장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학생들을 위한 것도 찍고, 이제 약간 네, 저의 인생 스토리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네, 찍어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영상 주제는 바로 시범 강의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좀 배웠던 시범 강의였어요. 제가 의정부에 시범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솔직히 잠실에서 솔직히 1시간 40분 걸리니까 거의 좀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차 타고도. 그래서 가서 또 이제 뭐 대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네, 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였는데, 재수생 강의를 할 때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제가 이제 약간 벤치마킹 했던 그런 인터넷 강사가 필기를 많이 하는 강사는 아니었어요. 밑줄을 많이 치고 약간 이렇게 약간 포인트 잡아가지고 연결시켜서 논리적인 어떤 구도를 만드는 그런 강의였는데, 제가 그런 강의를 약간 좀 뭐 베낀 거죠. 제가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라하고 있었죠. 따라쟁이였죠, 따라쟁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의정부 원장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의정부 원장님이 제 강의만 시강으로, 그때 시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시간을 준비하고 갔었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제가 그때도 유튜브로 강의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고 오신 거예요. 다 이미 보셨어. 다 보시고, 이 강의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이걸 다 막 엄청 고생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지적만 받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는데, 아주 지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강의를 하는데 필기가 너무 적다. 아니,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줄 몇 개 딱딱, 밑줄 몇 개 딱딱,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표시가 별로 안 나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할 게 좀 적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약간 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멋있게 강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제 A가 B랑 연결되고 막 이런 거, A끼리 연결되고 B끼리 연결, 이런 것들 약간 도식화 시키는 거를 저 혼자 좋아했어요, 저 혼자.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필기를 많이 해야겠다. 필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혼자 남아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혼자 좀 정리가 더 잘 돼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뽑지는 않았지만 집에 갈 때 떡이랑 음료수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었고, 근데 지적받았는데 저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이런 배움을 어디서 배우지?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남양주에 제가 갔었거든요. 남양주에서 이제 가서 이제 시범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또 약간 수업도 중요한데 약간 쇼맨십이 중요하다 해서 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앞에서 춤추고, 애들이 막 기분 좋게 수업 들어야 된다고 막 춤추고 막 해가지고 막, 여기가 뭐 클럽이냐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튼 그 춤을 또 제가 중계동에서 춘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옛날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남양주에 가서 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강을 했더니 약간 강사치고는 약간 그래도 얼굴이 못나지 않다. 그래서 남양주에 뭐 1타가 돼보자, 나랑 함께, 이런 분이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포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제가 뭐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뭐 가슴 들뜨지 않나요? 뭔가 잘해보자, 뭐 이렇게 뭐 대박 내보자, 뭔가 이렇게 약간 어떤 시강으로 막 지적받기보다는, 시강에서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시강 잘 받고 아무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옆에 있는 또 직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술 좋아하냐고. 여기 잘하려면 노래도 잘 불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안 나가거든요, 학원을. 그래서 고개를 이제 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술 좋아하냐는 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네,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학생들과 술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다, 이런 주의예요. 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담배도 떨어져 있으면 좋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 술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할 건데 제가 그런 걸 다 하고 있으면 약간 뭔가 약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어서 이거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저랑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저한테 술 이렇게 막 좋아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약간 학원 안 갔죠 제가. 아무튼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네. 술 좋아하냐고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래도 주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좋아한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약간 제가 강사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하겠는데 강사다 보니까 제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좀 고집이 센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갔습니다. 그랬고 세 번째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는 한창 약간 수업의 디테일을 살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구문 수업을 해도 필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굉장히 디테일 막 논리라더라도 논리도 약간 구문처럼 약간 도식화 시켜가지고 왜 이게 이 답이 나오는지 디테일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수업도 약간 디테일 쪽인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썼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발전의 끝은 아니었어요. 좀 더 나중에 또 발전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강남으로 서초였나요? 거기에 이제 시강을 하러 갔어요. 서초동에 가러 갔는데 내신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 저도 약간 저만의 스타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랑은 다른 스타일의 원장님을 만난 거죠. 그분도 이제 수업을 굉장히 잘하셨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강을 보시고 이제 구문 수업에 대한 얘기를 서로 얘기하는데 저는 구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스타일이었고 약간 그분은 그 디테일한 분석이 요즘 추세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어서 저랑 충돌을 했었죠. 그래서 충돌을 엄청 하다가 이제 또 거기서 떨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또 느꼈던 거는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도 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시고 또 그렇게 또 잘 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걸 포기할 수는 없고 저는 계속 그 디테일을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처지고 그때 뭐 신텍스 같은 거를 도식화, 도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주어는 뭐 동그라미, 뭐 동사는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냥 명사는 명사로 부르고 주어는 주어로 부르고 요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학원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따라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은 이제 영수 학원이었는데 영어 수학을 동시에 하는 학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시강을 했는데 시범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 시범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수학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원장님은 이제 뭐 어디가 좀 아프셨는지 이제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내 수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내 수업을 못 알아듣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수학 선생님이어서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뭐 거기도 뭐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좋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만 하면 여기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시를 꼽았고요. 뭐 좋은 것도 하나 있네요. 좋은 거는 대치동에서 이제 독학재수 학원에서 시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첫 그러니까 시범 강의를 이제 원장님들 앞에서 안 하고 학생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원장님도 굉장히 좀 뛰어나셨는데 왜냐면 이제 학생들의 입장을 굉장히 잘 고려하시고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약간 사고의 어떤 근원이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시강도 학생 앞에서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생 앞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10명 앞에서 처음에 했었는데 10명이 시강을 듣고 좋아하는지 친구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시강을 또 한 번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3명을 또 하고 또 한 번을 또 해서 4명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 학원의 첫 수업만 그 수업으로만 한 19명? 18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대치동에서. 그래서 물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성적을 다 잘 올리지 못했어요. 물론 1등급이 나오긴 했죠. 1등급이 있긴 했고, 그때 EBS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EBS 암기를 시키면서 좀 더 특수를 누린 그런 해외이기도 한데, 문제는 관리가 부족했어요. 대치동에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에 3시간 수업이었거든요. 3시간, 4시간.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19명을 맡았으면은 그 친구들을 일주일에 3번, 2번 가가지고 계속 봐주고 숙제 확인하고 검사해주고 챙겨주고 단어 테스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 겉멋이 좀 있었나 봐요. 대치동에서 그 수업한다는 겉멋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도 올릴 수 있는 강의를 하자. 예. 저는 그런 강의할 능력이 없는 걸로 이제 결론 내렸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가지고 수업을 한 번 들어가지고 성적을 올린다라는 말은 좀 회의적입니다. 대치동에는 많은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수업을 했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못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내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3번 수업하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시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모르겠어요. 시범 강의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약간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발표 같은 거 하시면 떨리잖아요. 약간 심장 떨리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주중에는 애들 수업하고 숙제 검사하고 막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 그 일반적인 그런 약간 평범한 수업을 하다가, 그 시범 강의 날에는 뭔가 설레고 들뜨고 막,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또 가잖아요. 차 끌고 막 의정부 가면서 막 여기도 뭐 여기 이런 데도 하고 학원이 있고, 여기 시범 강의를 한번 해보면 나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처음에 칭찬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갈 때는 칭찬들을 생각. 강의 잘하시네요. 진짜 실력이 엄청나시네요. 근데 욕을 훨씬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못한다. 강의 못한다. 네. 근데 뭐, 전 좋았어요. 네. 왜냐면, 못한단 말 들어야 더 열심히 좀 부서지고, 좀 더, 그 부서진 상태에서 더 약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욕은 먹어도, 내가 이런 약간 부분을 더 개선시키면 되겠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려면 하겠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게 한데, 일단은 뭐, 지금은 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좀 집중해야죠. 네, 근데, 언제나 시범 강의는 약간 설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장님들이 요즘에 약간 저랑 통화하시거나 저랑 뭐 만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막 저를 만나면은 약간 또 열정이 생기는 것 같고, 뭐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막 이렇게 막 에너제틱하고, 막 활력 있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그런 보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있어가지고 뭔가 설레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약간 살아있는 느낌, 뭔가 열정이 막 분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강의 때 항상 좋았던 게 그날의 어떤 설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슷한 걸 찾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거, 유튜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기본 일이 있잖아요. 그쵸? 학원에서 애들 관리하고 수업하는 게 기본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말고 내 열정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뭔가 떨리진 않아요. 물론 유튜브 찍는 거 떨리진 않는데, 어찌됐건 뭔가 약간 새로운 뭔가를 하는 거,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하고.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네, 다 써놨어요, 지금.
네, 써놓고 약간 참고하면서 다시, 왜냐면 제 기억이 다 잘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기획해서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설렘, 약간의 설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뭔가 약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열정을 사그라들지 않게 한다면 이 열정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범 강의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들한테 요즘에 좀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원 끝날 때 매번 제가 정신교육 한다고.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의지를 다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항상 흔들리니까, 항상 핸드폰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약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열정을 더 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뭐 제가 29명까지 왔다는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저희 학원 애들, 저희 학원생이 29명인 거 다 알고 있고 학원비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 머리 안 좋아도 계산 다 되지 않을까요? 원장이 얼마를 벌고 그중 얼마가 비용이 들고 이런 거 다 얘기하거든요. 나 물론 애들이 그럴 수 있겠죠. 나 우리 원장 얼마 번데 많이 못 버네. 옆에 수학학원 원장은 훨씬 더 많이 번데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얘기하라고 하고. 근데 애들이 약간 좀 공부를 하는데 약간 상황 판단도 하면서 전 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약간 이 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원이 커지면은 이렇게 원장님 돈을 벌고 이런 어떤 운영을 이런 학원 운영을 하면은 얼마 그 비용이 빠지고 이런 것도 좀 알면서 세상을 좀 약간 알았으면 좋겠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뭐 세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그런 것도 솔직히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아쉽죠. 제가 많이 벌고 하는 걸 보면 애들이 우와 하면은 좋겠죠. 근데 저는 원체 모르겠어요. 저도 좀 허세가 없는 편인가? 약간 허세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약간 아이들한테 관심으로 인정받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오히려 그걸 더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뭐 내가 뭐 좋은 시계 하나 더 차고 좋은 차 또 몬다고 해서 애들이 또 인정해 주는 것도, 그걸 인정하는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겠죠.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그걸 또 잘 모르고, 네. 제가 노력하는지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학생들이 저의 컨디션을 평가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애들 잡는다고 소문 많은데 반면 애들은 제 선생님 뭐 오늘 어디 아프세요? 어디 뭐 하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오늘 뭐 열정이 떨어진다네, 뭐 열정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영향을 받고 저도 뭐 더 노력을 하려고 하죠. 저도 매번 좋은 텐션으로 최선을 다해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시강을 하면서 이 설렘, 그 설렘이 지금 유튜브 하면서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어떤 제가 뭔가 일을 하면서 설렘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게 뭔가 동료 원장님들한테나 이제 학생들한테나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저는 이 영상 촬영 같은 걸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항상 열정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